지난 6월 덴마크 수의식품청이 너무 맵다는 이유로 불닭볶음면 3종을 리콜 조치했었죠. 그런데 약 한 달 만에 리콜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리콜 조치가 결정되자 삼양식품은 덴마크 수의식품청의 캡사이신 양 측정법에 오류가 있었다며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우리 식약처도 상황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먼저 조리 후 실제 섭취하게 되는 캡사이신 함량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는데요. 불닭볶음면을 한 번에 다 먹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눠서 먹는다는 점, 함유된 캡사이신을 모두 먹는 게 아니라 그릇에 남는다는 점을 고려해서 실제 먹게 되는 캡사이신 함량이 조리와 식사 과정에서 감소된다고 설명했어요. 또 덴마크 정부의 회수 조치로 인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다른 국가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불닭볶음면의 조리 과정 영상과 캡사이신 함량 등의 자료를 덴마크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후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이런 정보를 토대로 다시 위해 평가를 실시했고요. 그 결과 리콜 조치를 철회하게 된 거죠.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캡사이신 함량을 분석한 결과 두 제품의 캡사이신 함량이 너무 높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 덴마크 내 판매도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삼양식품 관계자는 이번 이슈를 겪으면서 전 세계 국가별 매운맛에 대한 기준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현지에서 바로 판매가 재개됐는데요. 다만 3종 중 핵 불닭볶음면 3배 매운맛은 캡사이신 함유량이 높다는 이유로 여전히 리콜 대상으로 남아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상징되는 일본의 전화번호부, 무려 130년 넘게 타운페이지라는 이름으로 일본인들의 곁을 지켜왔는데요. 이 전화번호부를 만들던 일본 통신회사 NTT 동일본과 NTT 서일본이 발행을 끝낸다고 합니다. 이 전화번호부에는 전국 점포와 기업 연락처가 업종별로 기재돼 있고요. 무료로 배포됐었는데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찾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어요. 실제로 발행 부수가 지난 2005년에는 6천만 부를 넘었지만 2022년에는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는데요. 타운페이지라는 이름은 1890년 전화 서비스 개시에 맞춰 당시 통신성이 발행한 전화 가입자 명단에서 유래한 거예요. 긴 역사만큼이나 일본의 아날로그 문화를 상징하는데요. 일본에서 전화번호부 못지않은 존재가 우리에겐 이름조차 생소한 플로피 디스크입니다. 고노다로 디지털상은 2년 전 공식사회에서 플로피 디스크를 없애야 한다며 플로피 디스크와의 전쟁을 선언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달 초 일본 디지털청은 행정 절차 기록 매체로 플로피 디스크 사용을 요구하는 관련 규정 1000여 개가 모두 폐지됐다고 밝히며 임무 완수를 알렸습니다. 이미 웬만한 국가에서는 1990년대부터 자취를 빠르게 감춘 데다가 데이터 용량이 1.44MB에 불과해 쓰고 싶어도 쓸 곳이 별로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미 일본의 소니조차 2011년에 생산을 중단했을 정도고요. 또 일본에서 없애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상대로는 팩스와 도장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일본 문부과학성 조사 결과 팩스를 사용한다고 답한 학교가 95.9%에 달했다고 하네요. 여러분, 비가 정말 많이 옵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조심조심 다니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